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한 번도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았던 민주인권투사 김대중. 온갖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건국 이후 최초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위대한 정치인 김대중. 사상 초유의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에 직면한 나라와 국민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킨 경제 대통령 김대중. 햇볕 정책으로 민족 간의 적대감을 녹이고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의 새 역사를 이룬 민족 통일의 지도자 김대중. 남과 북의 화해, 그리고 한반도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위해 헌신하여 지구촌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평화의 거목 김대중. 자신을 죽이려 했거나 모함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몸소 실천한 사랑의 성자 김대중. 김대중은 1924년 1월 6일 한반도 남도의 섬 하이도에서 태어났다. 작은 섬의 작은 마을, 평범한 농부의 차남이었다. 나라도 땅도 빼앗겼지만 바다는 그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상상력과 혼을 일깨워주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식 사랑이 지극한 어머니의 결심으로 목포로 이사와서 보다 넓은 세상을 보며 공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43년 목포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해운회사에 취직하여 사업가의 길로 나섰다. 해방 이후 그는 해운회사와 신문사의 사장이 되어 사업가로 성공하며 지역에서 명성을 쌓아나갔다. 그러나 청년 실업가 김대중은 돌연 정계로 뛰어들었다. 무엇보다 동족 간의 원수가 된 6.25 전쟁의 비참함을 겪으며 통일이 아무리 절박해도 전쟁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타락으로 국민이 당하는 고통이 날로 커져가는 것을 보며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정치는 그에게 숱한 좌절과 시련을 안겨주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3번 연속 떨어졌다. 1961년 강원도 인제보궐선거에서 처음 5대 민의원에 뽑혔지만 당선 3일 만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는 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하고 정치적 연금을 당했다. 모든 것이 암울했지만 이 시기에 반려자이자 동지인 이효 여사를 만난 것은 축복이었다. 1963년 목포에서 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의 의정 활동은 눈부셨다. 국회 도서관을 가장 많이 찾는 의원이었다. 그는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970년 40대 기수론의 돌풍을 일으키며 김대중은 야당인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와 겨뤄 46%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패하고 말았다. 국내외 언론들은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 선거였다고 했다. 그때부터 김대중의 정치 행로는 가시밭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을 최대 정적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탄압했다. 김대중, 그는 5번의 죽을 고비를 겪었다. 1950년에는 공산군에 붙잡혔다가 총살 직전에 탈출했다. 1971년에는 국회의원 선거 지원 유세를 하러 가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뻔했다. 1973년 일본 동경에서 납치당한 사건 때는 2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동경의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공작 요원들에게 납치되는 순간 토막 살해될 위기에 처했었고 끌려오며 변에 탄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 또 한 번 극적으로 구출되었다.
1980년에는 광주 민주항쟁을 짓밟은 신군부 세력에게 내란 수괴 누명을 쓰고 군사재판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대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독재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평화통일의 길을 선택한 그는 숱한 투옥, 망명, 연금을 당했다. 늘 죽음이 따라다녔지만 그의 신념은 꺾이지 않았다. 특히 그는 그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가해자를 용서하고 화해했다. 그는 1980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나서 아들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 진정으로 관대하고 강한 사람만이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김대중, 그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진정한 강자의 삶을 살아왔다. 그는 사랑, 용서, 그리고 화해의 위대한 성인이었다. 13대,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잇따라 떨어졌지만 1997년 김대중은 마침내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건국 이후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쾌거였다. 그것은 민주 세력의 승리요 국민의 승리였다. 대통령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국정 목표로 삼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다. 취임 이전에 이미 한국은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해 있었다. 국가는 텅텅 비어 있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먼저 분담하면서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과 함께 외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해외 투자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동을 받아 경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 기업, 공공, 노사 4대 분야의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로운 선진국가가 되게 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3년을 앞당겨 IMF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는 민주인권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과거 권위주의와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희생된 사람들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도 앞장섰다. 국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의 권익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부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과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노동운동과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했다. 특히 국민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 정의와 인권에 근거한 생산적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형 복지국가가 되게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국민 중 누구도 굶주림에 허덕여서는 안 되고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예견하고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 최선두의 전자정보화 IT 강국을 만들고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세계 인류 경제국가가 되게 했다. 그리고 정보 격차와 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학교 정보화를 구축하고 전국민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으며 저소득 자녀의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고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을 확대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지식정보화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를 부총리급의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시키고 문화의 시대를 맞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 창의적 문화예술의 르네상스를 열어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성공시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게 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화해와 협력의 햇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국내외적으로 굴곡이 있었지만 남과 북의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신뢰가 쌓여갔다. 이런 화해와 신뢰 속에 2000년 6월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됐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초석이 놓아졌다. 남과 북의 하늘길, 바닷길, 땅길이 열리고 철도가 연결되고 지속적인 이산 가족의 만남과 금강산 관광, 해성공단 건설 등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장관급 회담과 군사회담도 계속됐다.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구현이란 비전을 갖게 했다. 나아가 그의 햇볕 정책은 중동과 세계 각 나라 및 지역의 갈등과 분쟁 해결의 평화적 모델이 되고, 같은 해 12월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의 화해와 협력 증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세계인의 축복 속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 외교에도 헌신적으로 활동해서 대한민국을 주변국에서 중심 국가가 되게 하여 국가의 품격과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과 김대중 평화센터 등을 통해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빈곤 퇴치를 위해 쉼없이 일했다. 국내외 많은 대학들에서 초청 강연을 하였고 세계 유력 언론들과도 수십 차례 인터뷰를 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6.15 정신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80여 세 고령에 일주일에 3번씩 심장투석을 하면서 7년여간 초인적인 능력으로 헌신했다. 2009년 8월 18일 오후 1시 43분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지구촌을 슬프게 했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큰 지도자를 잃은 애도의 물결이 전 세계로부터 밀려왔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시대와 국가를 변화시킨 트랜스포머의 한 사람으로, 또한 전 세계인에게 영원히 기억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사랑, 용서, 화해, 평화, 그리고 희망의 부루터기가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 동안 어떤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역사를 믿은 신념의 사람이었으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사랑과 평화를 실천한 성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 세계인의 애도 속에 국장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거하셨지만 그가 이룬 민주주의, 인권, 평화는 우리를 인간답게 하고 그가 삶으로 실천했고 유지로 남긴 행동하는 양심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정신은 역사에 영원히 살아서 우리 안에 희망으로 존재하고 있다.